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고요. 서울대는 창업대학원, 고려대는 펀드조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창업대학원을 만든다는, 서울대에서 창업대학원을 만든다는 요거를 기반으로 창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뭐 기사 내용은 이제 서울대에서 창업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뭐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 나서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저도 사실은 창업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저는 석사를 창업대학원을 원래 창업대학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는 사실 이제 정말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서울대가 이제 창업대학원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좀 흐름에 맞지 않는 뒤처진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창업을 지원해주는 대학들의 현황이 어떤지 잠깐 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서울대 창업대학원 신설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립 취지는 창업교육의 장을 마련해 학생과 학교와 사회가 선순환적 발전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뭐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뭐 연구 그런 내용이나 기술이 있으면 그걸 또 창업이랑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그 기업을 창업함으로써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인 선순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로드맵은 연내 올해 이제 인허가를 받고 2022년에 1학기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150명 규모고요. 또 중요한 건 여기 졸업 요건이 논문이 아니라 창업이에요, 창업. 그러니까 논문 대신에 창업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창업대학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존의 이제 대학들 중에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을 몇 가지 보면 고려대가 창업공간 5일이라는 게 있고, 카이스트는 창업융합 전문 석사 과정이 있고요. 중앙대는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국민대, 그리고 부산대 뭐 이렇게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또 대학들 중에 창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창업 보육센터라는 게 대부분 있어서 뭐 요즘은 웬만하면 다 창업 지원을 해줘요. 대신에 이제 제가 나왔던 창업대학원은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5개, 권역별로 5개인데 요거는 이제 중기청에서 원래 2005년인가요? 4년인가요? 이때쯤에 5개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중기청 국책창업대학원이죠. 그래서 국책창업대학원을 만들어서 초반에는 이게 제가 뭐 대학원 들어갔을 때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거의 공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때 초창기에는 100% 장학금이었고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2011년인가 2012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30% 정도, 그러니까 장학금이 30% 정도.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이제 뭐 퇴사를 하고 이제 이런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석사 그 학위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또 여러 가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저렴하면서도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석사 학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지인이 또 요걸 알려주셔가지고 요런 대학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던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 대학 중에 이제 서울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던 대학이 요 고서대입니다. 고서대. 그래서 강남의 예술의 전당 앞에 그 고서대 창업대학원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서 다니기 위해서 여기 그 호사대 창업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창업 관련된 일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지금도 뭐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어쨌든 앞으로 창업이 많이 우리나라도 붐이 일어날 것 같아서 뭐 투자를 해두면 분명히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과감히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돼서 일을 또 할 거고 어쨌든 이런 창업대학원이 우리나라에는 2005년부터 2004년부터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수많은 대학들이 다 이제 창업 교육센터를 가지고 창업을 지원해주고 또 학생들도 요즘은 뭐 창업 동아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도 이제 창업대학원을 신설해서 결국은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단순히 그냥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취업을 하고 뭐 자격증이나 따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창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창업밖에 답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쨌든 대한민국이 뭐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불확실하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취업 아니면 안정적인 뭐 자격증, 뭐 전문직 이런 걸 이제 꿈꾸지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죠. 근데 이제 대학이 이렇게 나선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학생들이 하겠다 그러고 대학이 이렇게 지원해줘도 부모님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뭐 창업을 또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이 창업이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어쨌든 요즘 우리가 대학에 이렇게 가면은 뭐 고등학교도 가보면 이렇게 뭐 그 사법고시 뭐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주잖아요. 뭐 이렇게 시골에 가도. 근데 저는 이게 참 이게 진짜 없어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학교들이 사법고시 통과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딴 이런 사람들을 되게 뭔가 엄청난 사람들로 이렇게 우대를 해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는 창업을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창업을 통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또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창업을 하고 뭐 상장을 하고 이런 회사가 나오면 플랜카드를 엄청 크게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가보면 2020년이 넘어간 지금 2021년에도 이 고시에 합격했을 때 플랜카드를 달아주지 창업을 했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달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학에서 우리가 창업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지원을 해줄 때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한 번쯤은 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업에 도전을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일생에 한 번은 내가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독립해서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물론 창업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하더라도 똑같아요. 혼자 하든 뭐 1인 기업으로 창업하든 저도 1인 기업이지만 1인 기업으로 창업하든 조직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든 결국은 혼자서 뭔가 다 해야 된다는 거는 창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게 그래도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뭐 마케팅도 공부하고 영업도 공부하고 조직 관리도 공부하고 이 창업을 한번 해봄으로써 그런 걸 공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창업에 대한 교육과 이게 경험이 나중에 어쨌든 스스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요즘 보면 그 사내 벤처 운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위해서는 그냥 거기 직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요. 뭔가 새로운 걸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좋으면 창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내 벤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 사내 벤처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면, 다른 회사를 이제 인수하거나 사와야 되거나, 뭐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벤처, 뭐죠?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회사로 두면, 투자를 해서 자회사로 두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런 인재를 다시 또 자기 조직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내벤처라는 프로그램은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들한테, 직장인들한테 이게 왜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은퇴하면 퇴직금 가지고 창업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업을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뭐 거의 다 이제 뭐 치킨 튀기고 삼각김밥 팔고 하는 외식업체들, 뭐 이런 편의점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퇴직금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퇴직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면 진짜 내가 한번 창업에 대한 꿈이 있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퇴직을 하기 전에 회사 안에서 이 사내벤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모든 인프라 그리고 뭐 회사의 자금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한번 이룰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진짜 여기서 잘 돼서 진짜 독립을 해서 대박이 나면 그건 진짜 뭐 완전 엄청난 자기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이든 뭐 기업들의 사내벤처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사들이나 이런 공공기관들도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어쨌든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대학에서 이미 창업을 한번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번 경험한 학생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경험들을 살려서 또 이 사내벤처를 잘 활용한다면 뭐 여러 가지 국가의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우리 시니어들, 고령화 시대의 노후에 제2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제2의 인생. 그래서 이런 그 시니어들을 또 잘 활용해서 우리가 창업으로 유도해서 좋은 또 이렇게 사회적인 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저는 되게 일석이조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내벤처 성공 신화 쓴 국내 기업들 중에 뭐 네이버도 SDS, 삼성 SDS에서 출발했고, 인터파크도 옛날에 LG데이컴에서 시작했고, SK 엔카도 SK 사내벤처로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요즘 최근에도 벤처로 해가지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서울대학교의 창업대학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옛날처럼 우리가 무조건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중에 어쨌든 스스로 언젠가는 스스로 한번 독립해야 되는 시대에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지원해 줄 때 경험도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또 대기업들이 요즘은 공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해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거는 결국은 경력을 어느 정도 대학교 때 어느 정도 쌓아온 사람들 중에 신입으로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창업을 해본 경험,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 또 좋은 하나의 또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채가 사라지는 시대에 또 어쨌든 또 자기만의 차별화된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내벤처가 있는 회사를 가신다면 사내벤처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중요성과 또 앞으로 대학의 창업 교육, 그리고 기업들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서 퓨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데일리 퓨처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